안녕하세요, 본루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13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관점, 두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세 번째 에이다 차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지금 유의미한 변동성이 나와서 또 말씀드립니다. 유의미한 변동성이 나와서 제가 차트 분석을 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저항으로 볼게요. 첫 번째 지지 저항으로 봤을 때 차트가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있던 프랙탈처럼 가지 않고 전에 있던 어때요? 전고점을 조정을 전고점을 주고 전고점을 넘고 그리고 조정을 주는 그런 프랙탈이 아닌 이번에는 전 고점 근처, 한마디로 1K 정도 차이 납니다. 1.3K 정도 차이 나는데 전 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한마디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전에 있던 차트 프랙탈과 좀 다른 게 뭐냐? 전에 있던 차트 프랙탈과 좀 다른 게 한마디로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온 후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전에 프랙탈, 과거 프랙탈, 그쵸? 지금 현재 프랙탈 보면은 어때요? 전고점을 넘지 못한 후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 있다. 현재 이게 프랙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와 좀 다른 점은 어때요? 과거에는 여기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고점 111968 여기를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야 그래야 조정이 찾아왔는데, 지금 봤을 때는 프랙탈이 좀 달라졌다. 세력들은 또 프랙탈을 좀 바꿨습니다. 맨날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보시면은 어때요? 전에 있던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이 낮아졌죠. 고점이 낮아졌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저는 유의미한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유의미한 하락이 지금 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어때요? 과거 프랙탈 보면은 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온 후에야 조정이 찾아왔다. 그게 과거 프랙탈이다. 근데 지금 현재 프랙탈은 뭐예요? 전 고점을 넘지 못한 후에야, 그리고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조정 진행 중. 그죠? 현재 프랙탈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저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 의견을, 관점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 관점 중에 제일 좀 괜찮은 관점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각수렴 조정, 러닝 플랫 조정, 또는 90K 매물대까지 하락하고 조정,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들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보여드린다. 한마디로 뭐한다? 참고만 하셔라.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정확히 어떻게 조정이 나올 건지,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될 건지, 그거는 세력들만 알겠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만 알거나, 아니면 진짜 뭐 점쟁이가 용해가지고 운 좋게 맞추거나,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영상을 이제 다른 거 이더리움 에이다 차트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맞다. 왜?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한 채널링을 그려드렸습니다. 여기 전에 있던 고점 저항, 전에 있던 저점 지지 라인, 그러면 어때요? 상승 채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채널을 하방으로 뚫고 들어오면은 더 크게 올라간다. 근데 반대로 뚫고 올라갔는데 재차 상승 채널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트랩 또는
페이크 움직임. 반대로 이렇게 뚫었던 게 이제 채널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반대로 이제 뭐가 돼요? 이게 트랩이다. 또는 페이크 무빙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 보시면은 전에 있던 고점과 전에 있던 저점 지지 라인, 이 하락 채널 안에서도 캔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냐? 단기로 봤을 때는 조정이 확실하다. 조정이 확실하다. 왜? 채널 안으로 재차 캔들이 들어왔다. 한마디로 회귀했다. 얘가 만약에 진짜로 쭉쭉쭉 뻗어서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어때요? 전에 있던 채널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전에 있던 채널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ABC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재차 고점을 뚫어주고 한마디로 채널링을 뚫어주고 상방으로 재차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조정이다. 엄연한 조정이다. 이게 뚫은 게 페이크 무빙, 트랩 무빙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각 수렴 조정, 러닝 플랫 조정, 또는 90K 매물대까지 하락 조정. 한마디로 뭐냐? 보시면은 삼각 수렴 조정은 뭐예요? 여기 매물대가 있죠. 제가 또 이렇게 네모칸을 쳐놨습니다. 여기 네모칸을 왜 쳐놨냐? 보시면은 105, 580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CME 갭입니다. 105.5K 여기가 105점. 대략 OK가 뭐가 있다? CME 갭이 있다. 여기가 CME 갭이라는 겁니다. 여기 CME 갭. 높은 확률로 저는 이 CME 갭을 채울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CME 갭을 채우면서 이 밑에 매물대 있는 라인까지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뭐냐? 여기 매물대 안에서 삼각수렴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매물대 안에서 삼각수렴을 그려준다. 뭔 말이냐?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올라가는 경우의 수. 한마디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한마디로 수렴이 나온다는 거죠. 수렴이 나오고 이 안에서 여기 이렇게 수렴이 고점에서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수렴이 한 이 정도 나오고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지면서 수렴해줬다가 상방으로 돌파하는 경우의 수. 한마디로 삼각수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많이 떨어져 봐야 대략 이 구간, 이 매물대 있는 라인까지 떨어진다. 한마디로 많이 떨어져 봐야 어디까지 떨어진다? 대략적으로 103K까지. 많이 떨어지면 103K 부분에서 조정이 완료가 된다. 대략적으로 삼각수렴 조정은 바닥이 대략 몇이다? 103K 정도 된다. 103K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러닝 플랫으로 조정이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여기가 A, B, C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한마디로 A, B, C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최바닥은 대략적으로 전에 있던 저점 100K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K 여기가 최바닥이 대략 몇 K냐? 100.3K죠. 한마디로 100K에서 마무리가 된다. 바닥이 대략 몇 K? 100K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다라는 건 뭐예요? 대략 매물대가 여기 라인 있죠? 여기서부터 이 바닥까지 91에서 대략 95K까지. 근데 가장 유력한 매물대는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바닥까지는 오지는 않고 그나마 매물대가 지속적으로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매물대가 한 요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요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2에서 한 95K 정도. 여기서는 92K에서 대략 몇 K? 한 95K 정도. 5K의 바닥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한마디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삼각수렴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냐? 한마디 삼각수렴이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죠?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보시면서 이렇게 그다음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렴해주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을 계속 해줬다가 올라간다. 이게 한마디로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 대략적으로 이 삼각수렴이 대략 어디서 나오냐? 말씀드렸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시면은 103K에서 대략 105K 부근 여기서 삼각수렴이 이루어진다.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권으로 103K에서 대략 105K 정도 된다. 박스권. 그쵸? 러닝 플랫은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여기 100K 부근 이 여기까지 떨어진다. 왜 전에 있던 저점까지 한마디로 A, B, C로 전에 있던 100K 부근까지 떨어진다. 이러고 찐상승으로 간다. 러닝 플랫으로 100K 부근. 그쵸? 그리고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한마디로 전에 있던 이 라인까지 왔으면은 결국에는 이 라인을 깨고 부수고 더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세 가지 조정의 경우의 수 중에 보면 첫 번째 1번, 두 번째 러닝 플랫, 세 번째 90K 매물대까지 하락. 그러면 너는 복리가 어디서 마무리가 될 건데?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복리의 의견은 어디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다. 그거거든요. 삼각수렴 조정을 대략적으로 103에서 105K 박스권 주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나리오예요. 러닝 플랫으로 100K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 다음에 대략 92에서 95K 바닥이 형성이 되고 올라가는 한번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 다음에 올라가는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정 프랙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디서 한마디로 가능성이 제일 높냐?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찍기라고 봐요. 찍기. 저는 그냥 33% 이렇게 될 확률 33%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그냥 33%다. 뭐가 더 한마디로 확률이 높은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파동을 보지 않아서 파동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지 저항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대략 어디서 이게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것 같아요. 103K 구간에서 한마디로 지지라인이 안 나와. 여기서 지지라인이 안 나오고 여기가 뚫려. 그러면 이제 100K 구간까지 열어둬야겠죠. 100K 구간에서 화끈한 어때요? 찐 반등이 안 나와. 그럼 100K 구간 뚫려.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러면 다시 이제 90K 이 매물대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캔들을 보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가 바닥 구간이다 확실하게 단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아직 현금이 있다. 한마디로 매수할 찬스가 또는 기회가 나한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요? 첫 번째 구간에 왔을 때 33% 매수하시고요. 두 번째 러닝 플랫 대략적으로 100K 구간에 왔을 때 이때 또 33% 매수하시고요. 또 세 번째 90K 매물대까지 하락하면은 이때도 또 33% 매수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 삼각수렴 주고 찐상승이 나올지 러닝 플랫까지 조정을 주고 진짜 상승이 나올지 90K 매물대까지 하락한 다음에 이제 진짜 찐 불장으로 갈지 솔직히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조정의 가능성 있죠? 가장 조정이 유력한 세 가지를 좀 뽑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어디서 나는 매수를 받아야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복리가 돈이 있다면 저는 103K에서 105K 이 박스권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냥 33% 정도 매수하고 100K 구간에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대가 오면은 이때 현물을 좀 매수하고 그리고 90K 매물대까지 하락 95에서 95K 이 박스권까지 만약에
캔들이 들어온다면 여기서 또 3%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왜? 어디서 정확히 반등이 나온다. 확정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복리도 한낱 저조차 개미인 저조차 어디서 바닥이 나오고 진짜 상승으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이 구간 올 때마다 그냥 33%씩 매수를 할 계획이다. 매수를 할 것 같다. 그렇게 계획을 좀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각수렴 구간이면 103에서 105K 구간에서 바닥이 나올 거고, 러닝 플랫으로 만약에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대략 바닥이 100K 부근이 될 거고, 90K 매물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바닥이 대략 92K에서 95K 여기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 있죠? 이 세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 이 세 가지 조정의 가능성이 가장 나올 확률이 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매매, 좋은 성적, 좋은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이더리움 차트 분석에서 날봉으로 일봉으로 200일선을 넘는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더리움 차트 가서 보면 바이낸스 날봉입니다. 200일선 20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보시면은 전에 있던 없던 특이점이 왔다라고 보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이 고점, 저점, 이 불장 기간 동안 어느 구간을 뚫으면은 불장이 찾아왔냐? 100% 200일선을 뚫으면은 불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A, B, C로 크게 올라갔죠. 반대로 또 이 바닥 구간에서 200일선 여기를 파란색 선 200일선 뚫으니까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이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았냐? 왜? 전에 있던 캔들을 보면은 뚫지 못했고 근데 이번에는 뚫어서 위에서 안착을 해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maybe 이거 이대로 충분히 쭉쭉쭉 뻗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작은 가능성이지만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기대를 해봤는데 어김없이 조금 이 위에서 버티고 있긴 한데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어떤 200에서 밑으로 다시 하회할 것 같다. 한마디로 이렇게 뚫은 게 한마디로 트랩이자 페이크 움직임이 아니냐. 약간 설렜었다. 이더리움 차트가 200에서 이렇게 뚫는 거 보고 설렜었는데 결국에는 재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을 다시 주지 않을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조정을 받지 않을까. 약간 설렜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릴레이식으로 이어졌으면은 당연히 알트코인 뭐예요? 미니 불장이라도 충분히 올 수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희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수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알트코인 찐 불장의 초입은 말씀드렸습니다. 에이다 차트 날봉 일봉으로 어디 구간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줬을 때 이때 비로소 알트 불장이 왔다고 봐요. 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돈이 흐르죠. 이더리움 다음에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 속해 있는 게 뭐예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메이저 한마디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돈이 옮겨졌고 유동성이 옮겨졌고, 이더리움에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이 옮겨졌다는 건 뭐예요? 에이다 한마디로 메이저 알트코인까지 왔다는 거는 다른 알트코인도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 에이다조차 200일선을 뚫었다? 날봉으로 일봉으로? 그러면은 진짜 찐 불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보시면은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도 어때요? 이렇게 뚫었을 때 이렇게 알트코인 부양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때 뚫었을 때 알트코인 부양이 시작됐다. 그죠? 지금 봤을 때는 바닥에서부터 뚫는 척 했는데 재차 200이선 안으로 재차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는 이더리움은 200이선을 뚫고 위에 안착을 했는데 에이다는 어림도 없죠. 에이다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 불장은 좀 멀었다. 왜?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200이선을 뚫어줬을 때 200이선을 뚫고 위에 안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24% 30%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26%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25% 이상 상승이 나와야 된다. 에이다 차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더리움 일봉으로 200에선 넘었다고 불장이 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에이다 차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에이다 차트 기준으로 보는 게 한마디로 정확한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는 그런 뭐예요? 증상이다. 증상. 한마디로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 시발점 한마디로 출발 신호는 뭐예요? 에이다 차트로 200이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했을 때 200이선 위에서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200이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200이선 뚫고 찍먹하고 재차 내려오는 게 아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200이선 위에 파란색 200이선 뚫고 눌려도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그쵸? 얘가 보시면은 뚫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라인 나올 때 뚫고 위에서 지지라인 나왔을 때 이때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지.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눌렸는데 어때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알트코인 불장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뚫고 재차 안으로 들어온 거는 실패. 뚫고 이 위에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후에 재차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재차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진짜 찐 불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그냥 A, B, C로 올라갔을 때 그쵸? 여기도 보시면은 A, B, C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여기서도 만약에 찐 부장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그냥 A, B, C로 올라갔었어야 되죠. A, B, C가 아니고 재차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알트코인 VJ는 뭐든 올 수가 없는 거고 한마디로 위에서 이 캔들 위에서 A, B, C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에 있던 고점을 눌리고 넘어섰을 때 상방으로 그래야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은 좀 멀었다. 매우 멀었다. 어림도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어느 때 200일선 위에 캔들이 안착했을 때 위에서 캔들이 안착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을 때 ABC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댓글 좀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저번에 말씀드린 TG 장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보고 이제 쇼 들어갔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마디 거시적 관점도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범위가 너무 넓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25년 5월 좋다. 25년 6월 조정. 그리고 25년 7월 여기서 뭐요? 바닥 나오고 회복. 25년 대략 8월 불장. 25년 9월 불장. 25년 10월 매도. 이렇게 일단은 계획은 잡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대강 그 큰 흐름을 잡은 거고 매매하려면 내가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뭐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포지션을 잡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날봉으로도 보고 12시간 봉으로도 보고 4시간 그리고
저는 2시간, 1시간, 그리고 30분, 15분. 그리고 이제 뭐예요? 진입을 해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깐깐하게 본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이거는 뭐 5월달은 좋을 거고 6월달은 조정, 7월달은 바닥나고 회복.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크게 그냥 그림상, 큰 그림상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달 단위잖아. 한 달 단위. 이때는 뭐예요? 거의 한 달 단위다. 그러니까 그냥 한 달 단위로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날봉으로 보고 12시간으로도 보고 4시간으로 보고 2시간, 1시간, 30분, 15분 그 다음에 진입을 하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진입을 합니다. 타점 잡을 때. 현물 매수할 때는 당연히 현물 매수할 때는 뭐예요? 날봉으로 주로 본다. 날봉으로 현물 매수는 날봉으로 주로 보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선물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봤더니 그 우리 오공사님은 봤을 때 숏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숏.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봉으로 한 달 단위로 보고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무지성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달 단위로 엄청나게 큰 단위로 보고 들어가면은 이건 절대 안 맞죠. 진짜로 선물 포지션은 깐깐하게 해야 돼. 깐깐하게. 진짜 조금만 내가 잘못 들어가서 물리다가는 청산될 수 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선물은 청산될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깐깐하게 포지션을 빡빡하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선물 포지션은 청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깐깐하게 이것저것 다 재보고 따져보고 포지션을 빡빡하게 잡아야 돼요. 손절 라인도 걸고. 아니면 손절 라인을 안 걸 거면 저처럼 배율을 2배, 3배 또는 5배 분할을 좀 많이 해가지고 청산 안 될 정도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던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달봉으로 이렇게 그냥 제가 어렴풋이 뭐 5월달 좋을 거다, 6월달은 안 좋을 거다, 7월달에는 바닥이 나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강 이렇게 듣고 포지션을 그냥 막 잡기에는 그러면 리스크 너무 크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물 포지션 잡을 때는 항상 뭐예요? 깐깐하게 빡빡하게 이것저것 다 재보고 그리고 롱을 들어갈 건지 숏을 들어갈 건지 고민을 해야지. 현물 매수하는 것도 아닌데 현물 매수는 이거는 물려도 진짜 내가 상패될 코인만 아니라면 진짜로 괜찮은 코인을 잡았더라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조정이 뭐든 불장이 있으니까 25년도 불장은 단 한 번은 알트코인 불장은 오니까 아무리 200에선 밑에 있고 지금 물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현물은 왜? 청산가가 없으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청산 가격이 없으니까. 근데 선물 포지션은 다르죠. 청산가라는 게 있어요. 어디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내 돈이 사라지는, 내 돈이 완전 영원으로 그냥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현물은 그나마 좀 안전하잖아요. 현물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존버하면 기다리면은 이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다. 근데 선물은 까딱하다가는 이익도 아니고 아예 돈이 사라질 수 있다. 삭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선물 포지션은 빡빡하게 잡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차트도 차트인데 알트 불장은 기밀이 잔뜩 타야 온다. 그리고 지금은 기간 ETF 물량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했을 때 알트 시즌 온다. 이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저번 말은 그거거든요. 저번 말은 관점을 좀 참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댓글에서 알트코인 시즌은 대략 금리 인하 시기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그래서 대략 뭐 9월에서 대략 10월에 불장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금리 인하 당시에는 뭐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한마디로 금리 인하 이런 거는 호재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 선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호재거리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이 대략 저는 8월쯤에 대략 몇 월? 대략 8월쯤부터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25년 뭐 8월부터 미친듯이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했을 때는 미리 선반영이 돼서 가격이 뜨뜻미지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9월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8월달에 좋을 것이고, 8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면 7월달에 좋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미리 가격은 선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걸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25년 8월부터 미친듯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8월부터 미친듯이 오른다 그러면은 25년 7월에는 바닥에서 현물 매수를 하고 있어야 한다,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8월부터 미친듯이 오르면 이미 8월부터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바닥이 그 전에 뭐 7월달에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략 25년 7월달 가기 이전에는 8월 들어서기 25년 7월달 이전에는, 그러니까 한마디 25년 7월달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현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점, 조정 관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진짜 찐 부장은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날봉으로 일봉으로 200의 이동평균선 뚫어줬을 때, 200의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했을 때, 그때 진짜 알트코인 찐 부장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월 단위로 끄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라. 큰 흐름상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본 겁니다, 예측을.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3일 오전 6시 41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